지금부터는 원순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, 순열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원이라는 걸 붙여놨어요. 그래서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입니다. 원순열은. 밑에 그림 잠깐 봅시다. 원이 있어요. 깨알같이 복습을 잠깐 해보자면은, 중심이 되는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 원인 거예요. 그렇죠. 그 원 위에 일정 간격을 두고 자리를 몇 개 세팅해놔 봤습니다.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른 것들을 이 자리에다 배열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. 자, 그러면 그냥 순열하고 비교를 좀 해가면서 얘기를 할 건데, 그냥 순열은 뭐였죠? 직선형으로 자리를 쭉 깔아놓고 여기다 서로 다른 것들을 배열하는 그 방법의 수를 계속 헤아려 왔었죠. 순열에서 하던 게 그거였죠. 자, 그래서 지금 자리가 4개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4가지의 것들, 뭐 알파벳 A, B, C, D를 가지고, 자, 알파벳 A, B, C, D를 가지고 여기다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죠? 24가지겠죠. 4팩토리얼 가지. 자, 그 중에 24가지의 경우 중에 몇 가지만 좀 띄워볼게요. 여기 띄워진 경우는요, 어떤 것들이냐면, 일단 A, B, C, D를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놨는데, 요 배열을 옆으로 한 칸씩 밀어내기 한 게 밑에 있습니다. 자, 밀어내고 제일 끝에 거는 앞으로 돌아온 그런 케이스가 밑에 있고, 같은 방식으로 밀어내기 한 게 또 밑에 있고, 밀어내기 한 게 밑에 있어요. 이렇게 4가지 적어놔 봤고, 더하기 20가지 경우가 더 있겠죠. 알파벳 A, B, C, D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, 자, 총 24가지 있겠습니다. 요까지는 순열에 대한 얘기였고, 이제 원순열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. 그럼 여기다가도 직선형 배열이 아니에요. 원형으로 배열을 하는 방식으로 알파벳 A, B, C, D를 쭉 배열해 볼게요. 그럼 12시 방향에 있는 자리,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A, B, C, D 이렇게 배열을 해보겠습니다. 알파벳을. 자,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하나의 배열을 또 띄울 건데, 요 배열을요 90도만큼 회전을 시킨다 칩시다. 90도만큼 회전을 시켜가지고 알파벳 A를 여기서부터 깔아놓는다 칩시다. A, B, C, D 순으로 요렇게 배열을 해놓으면요, 지금 12시 방향에서부터 알파벳을 읽어보면 A, B, C, D, 여긴 D, A, B, C 서로 다른 경우 같죠. 근데 원순열에서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를 하나로 본다는, 요 멘트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. 원순열 공부하면서. 이 멘트를 안 읽어봤다면 원순열을 공부하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.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, 회전하여 일치하는 거를 모두 같은 경우, 하나의 경우로 간주한다는 거예요. 90도만큼 회전시키면 요 배열 나오죠. 하나의 경우로 간주한다는 거예요. 여기로 가서 첫 번째 자리부터 놓여있는 알파벳 A, B, C, D죠. 순서대로 읽으면 여긴 D, A, B, C죠. 순열에서는 요 경우와 요 경우가 서로 다른 경우로 카운트 되었죠. 알파벳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에서 셀 때 하나, 둘 이렇게 따로따로 세잖아요. 그런데 원순열에서는 같은 경우로 간주해가지고 하나의 경우로 간주해서, 자, 똑같은 경우니까 여기 중복해서 세면 안 돼. 얘만 센다 이거예요. 하나 이렇게. 하나, 둘 아닙니다. 경우에서 셀 때. 그리고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게 더 있어요. 요 2가지 장면은 좀 전에 봤던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, 자, 새로 띄워놓은 건데 보시면 이래요. 여기 이 배열을요 90도만큼 회전시켜갖고 A를 여기서부터 냅둡니다. A, B, C, D 순으로 알파벳을 깔아놨어요. 또 90도 회전시켜가지고 여기서부터 또 A, B, C, D 순으로 알파벳을 쭉 깔아놨어요. 이러한 것들이 회전하여서 일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 배열을 270도 회전시키면은 요거랑 똑같고, 요 배열을 180도 회전시키면 요거랑 똑같고, 요 배열 90도 회전시키면 요거랑 똑같고, 자, 다 회전하여 일치할 수 있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경우로 카운트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원순열에서는 경우에서 셀 때 이러한 것들을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. 하나로 세야 돼요. 이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를 하나의 경우로 간주한다는 말이 되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. 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용해줘야 될 방법이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. 예를 들어서 A라는 알파벳을 냅둔 자리 있죠. 이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딱 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원의 중심 쪽을 쳐다본다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가서 딱 일어서 가지고 원의 중심 쪽을 매의 눈으로 딱 쳐다보는 거예요. 여기도 마찬가지.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가서, A가 적혀있는 자리에 가서 딱 바라코 서가지고 원의 중심 쪽을 쳐다보는 거예요. 그러면은 보이는 광경이 똑같아요. 맞은편에 C 있고, 자,
오른편에 D 있고 왼편에 B 있어요. 여기도 맞은편에 C 있고 오른편에 D라는 알파벳이 놓여 있고 왼편에 B라는 알파벳이 놓여 있어요. 그냥 쳐다보면 광경이 똑같고 사진을 찍었을 때 똑같은 장면이 담긴다는 거예요.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. 여기서도 딱 쳐다보면은 맞은편에 C, 오른편에 D, 왼편에 B. 여기도 마찬가지. 자, 요렇게 판별을 해가지고 아 서로 같은 경우구나 라고 알아봐도 됩니다. 오케이. 자, 하던 얘기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원순열에서 경우의 수 세는 얘기로 방향을 좀 잡아갈게요. 점점. 우선 어떤 얘기하고 있었냐면 이러한 경우들은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로서 그냥 하나로 카운트해야 된다 그랬죠. 경우의 수 셀 때. 그 얘기까지 했고요. 자, 그러면 지금 요 배열에서 알파벳 두 개를요. 자리를 좀 바꿔볼게요. 자리를 바꿔보면 이제 요 경우하고요. 요 경우들은 하나의 경우로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. 같은 경우로 간주할 수가 없어요. 즉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?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방식으로 식별해주면 돼요. 알파벳 하나 타겟으로 잡읍시다. D. 맞은편에 C가 있고요. 여긴 당장 맞은편에 B가 있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자, 이 경우들과 얘는 회전하여 일치한 경우가 이제 아닙니다. 같은 경우로 볼 수 없어요. 그러면 자 여기도 지금 A하고 D하고 자리를 바꿔 놓읍시다. 그러면 이제 또 얘네 둘은 같은 경우가 되거든요. D 맞은편에 C 있고요. 자 C 있고 그 다음에 D 오른편에 A 왼편에 B. D 오른편에 A 왼편에 B. 같은 경우로 한 거예요.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로 한 거예요.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지금 AD 자리를 바꾸고 여기도 지금 AD 자리를 바꿔놓으면 이제 또 다 같은 경우입니다. 그러니까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들이고 같은 경우로 간주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자리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지금 하는 얘기 포인트는 요와 같은 경우가 또 4가지 존재한다는 거예요. 좀 아까와 같은 경우도 4가지 존재하고요. 그리고 여기서 살짝 배열을 틀어가지고 또 다른 경우를 만들어 놓으면 그와 같은 경우가 또 4가지 있을 거란 거예요. 그래서 4가지씩이 아 같은 경우구나. 원순열에서는 왜 4가지가 지금 같은 경우겠어요? 자리가 4개 있고 우리는 서로 다른 4개를 배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. 만약에 자리를 n개 깔아놓고 서로 다른 n개를 갖다 그 자리들의 원형으로 배열한다? 그럼 이제 n가지씩이 같은 경우가 발생하겠죠.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. 자, 무튼 요까지 들어두시고요. 이제 원순열에서 경우의 수를 세는 얘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.